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29강은 칸트의 고향은 독일에 없다. 칸트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칸트의 그림이고, 칸트의 고향 케니스베르크가 러시아 땅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고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케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미하일 칼리닌의 그 소련 지도자 이름을 따서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래서 오늘날 칸트의 고향은 우리가 독일을 방문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 그리고 케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이게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칸트 철학의 의의라고 한다면은 근세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해서 고유한 칸트만의 선험 철학을 창출했다는 건데요. 칸트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칸트의 고향이었던 케니스베르크,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어, 칸트의 고향 케니스베르크인데요. 칸트는 1724년 당시 동프러시아의 수도이자 국제적인 항구 도시인 케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인구는 5만 명에 6천호 정도 됐다고 하는데 케니스베르크란 말은 왕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현재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1946년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칼리닌 이름에 따라서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도상 여기고, 이 사진은 케니스베르크 대성당입니다. 자, 미하일 칼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레닌과 스탈린, 트로츠키 등과 함께 러시아 혁명에 이바지했던 인물인데요. 명목상 국가 원수에 지나지 않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스탈린에게 있었는데요. 이 칼리닌이 암으로 죽자 국장까지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칼리닌의 아내를 감옥에 보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그 도시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이 사진은 1919년에 나란히 찍은 스탈린, 레닌, 칼리닌의 사진입니다. 레닌 하면은 어, 레닌의 혁명이 유명하죠. 스탈린은 그 학살자, 독재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11에서 12세기 사이에 당시 유럽에서 농작물의 수확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독일의 그 증가한 인구가 발트 해안에 집단촌을 형성했는데, 이때 생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케니스베르크 도시입니다. 여기에 왕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뭐냐면은 1701년 프리드리히 1세 대관식, 왕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즉위를 하는 거죠. 대관식이 이 도시에서 열렸기 때문에 왕의 언덕이라 왕의 산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1세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과 예술을 부하고 여러 대학을 건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케니스베르크 성이죠. 상당히 우람하지 않습니까? 자, 케니스베르크와 이제 칸트의 관계인데, 프로이센, 오늘날의 독일의 진취적이고도 계몽적인 분위기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로 하여금 인간 의지의 자유와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칸트는 한평생 이 카니스베르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시 반경 150km 이내고 그 밖에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세계 곳곳의 지뢰에 대해서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런던 사람 앞에서
런던 템즈 강변에 서 있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 대해서도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서 상대를 놀라게 했다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 그 케니스베르크 대학교고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다리, 바티칸 궁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칸트의 고향이 소련에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칸트의 조국인 독일을 방문해도 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다. 이게 러시아와 독일과 좀 떨어져 있는 폴란드 북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독일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의 상징이 이 도시를 돌려받는 문제로 현재 독일과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러시아와 이렇게 좀 가스관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가스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유럽 나라들이 되게 이제 그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른 데서 이제 가스 같은 걸 그 공급받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칸트의 고향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동프레이슨의 중남부는 폴란드에게 할량이 되고 북부는 이렇게 소련에게 할량이 떼어져 나갔다는 거죠. 일단 보니까 이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러시아가 발트해로 나가는 유일한 항구고 그래서 현재 러시아 발트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칼리닌그라드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다.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와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잇는 약 65km의 좁은 통로가 있는데요. 이걸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하는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러시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다. 주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이지만 칼리닌그라드 시로 따지면 약 43만 명 정도 되는데 러시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에는 아주 적습니다. 이제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뀌면서 독일인들이 많이 독일 땅으로 이주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하면서 발트 3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던 칼리닌그라드가 세 나라 사이가 이제 갈라놓으니까 멀어지게 된 거예요. 러시아에서 멀다 보니까 전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서 모든 국제적인 제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외부의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겠죠. 자, 불행한 것은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통일을 앞두고 이곳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러시아의 경계심을 러시아에 이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민간 차원에서는 독일의 경제, 정치,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사진은 이제 동서독이 통일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 복원된 약 3만 평의 칸트 섬이 있는데 여기는 케니스베르크 대성당이 있고 알베르티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프레골랴 강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게 이제 칸트 섬인데요. 옛날에 늪지대라고 하는 의미의 크네이포프라고 했습니다. 대성당의 뒤쪽, 북동쪽으로 가면 칸트 묘지가 있고, 묘지 옆에는 알프레이트 공작의 동상이 있는데, 알프레이트는 누구냐면은, 케누스베르크 대학의 전신인 알베르티나 대학교를 1543년에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1804년에 이제 칸트가 이 성벽에 안장된 마지막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 이
칸트 섬은 1990년대 들어서 독일인들이 나서서 돈을 대고 해서 복원을 주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칼리닝그라드에는 독일 영사관을 딱 설치를 했고, BMW 공장을 유치했고, 또 건축물들을 유지, 보수하는 등의 노력을 독일인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러시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동유럽을 여행할 때 러시아로 들어가서 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사실은 이제 서유럽보다는 좀 싸지요. 왜냐하면 경제가 서유럽보다 좀 못하니까 물가가 싼 편입니다. 이곳의 관광지로 말하면 이제 호박 박물관이 있어요. 외양 호박 박물관.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고 광물입니다. 보석에 가까운 이 광물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고, 또 칸트 동상이 있고, 케네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다 무기,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 미사일은 핵 장착, 핵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량 이동도 가능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케네스베르크 다리 건너기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18세기 무렵의 이 시민들은 강에 있는 두 섬이죠. 두 섬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는데 여기를 산책하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각각의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이렇게 모두 다리를 7개 다리를 건널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에 의해서 수학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고 오늘날 현대 위상수학의 탄생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평가받고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각각의 다리들을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난 여기를 또 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어떤 그래프에서 각각의 선을 한 번씩만 건너서 그래프의 모든 선들을 지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밝힌 이것이 바로 오일러의 한복 그리기 정리인데요. 예를 들면 이 개를 기를 때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1724년 당시 동프로시아 오늘날 독일의 수도이자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던 케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이후에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기 때문에 케니스베르크 왕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 현재 러시아 영토가 돼버렸는데 그 소련의 지도자인 칼리닌의 이름을 따서 이름도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었다는 거. 칼리닌이라고 하는 인물은 러시아 혁명에 이바지했던 그러나 실권이 없는 국가 원수였는데 당시 실권은 스탈린에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독일을 가도 칸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독일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인데 그것은 바로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발트해로 나가는 유일한 항구고 또 부동항이거든요. 더구나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재통일을 앞두고 이것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언까지 해버렸거든요. 복원된 칸트 섬에는 케니스베르크트의 성당, 알베르티나 대학 칸트 묘지가 있고 관광지로서는 호박박물관, 칸트 동상, 케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이런 것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